제게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손을 뻗어서 닿을 수는 없지만 두 눈을 감으면 비로소 선명해지는 이름들이죠. 이름들과 나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길이 있어 어느 날에는 너무 빨리 도착했고 어느 날에는 영영 닿지 못했습니다. 지름길과 미로를 지나서 만나는 가깝고도 먼 이름들. 작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지 않을까. 끝내 소리내어 부르지 못한 이름을 이곳에서 마음껏 불러보았어요. 멀어지는 이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긴 계절을 보냈습니다. 오래된 편지가 우리의 늦은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2022년 4월 가랑비 메이커 가깝고도 먼 곳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에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함께하는 15화가 될 텐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화, 10화 이렇게 게스트와 함께 라디오를 진행했습니다. 5화에서는 썸머 작가님과 함께 사랑은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깊게 나누었고요. 10화는 제가 영국과 남프랑스를 여행하는 중에 함께했던 서정 작가님과 영화 얘기를 하면서 함께 깊은 또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렇게 5화, 10화 이렇게 진행될수록 계속 게스트와 함께 하려고 열심히 많은 분들을 섭외하는 중에 있는데요. 15화는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에나를 이렇게 오디오를 통해서 처음 만난 분들께서는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 그리고 에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에나에 대해서 찾아보셨거나 저를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면 게스트가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요. 네. 에나와 함께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이 함께 이 15화를 이야기할 텐데 이 스튜디오 안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 네, 바로 제가 가랑비 메이커 작가이기 때문인데요. 아주 오래전에를 시작하면서 가랑비가 아닌 에나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마음을 먹은 후에 그러면 나는 가랑비 메이커로서 지내왔던 그 지난 날들에 대해서 이곳에서 얼만큼 이야기를 하고 또 얼만큼 분리되어서 또 진행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에나도 저의 어떤 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삶의 새로운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름이 되었고 또 가랑비 메이커라는 이름 또한 저의 이름인데 이 둘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가랑비 메이커로서 이야기할 때 완전히 에나를 배제할 수도 없고 또 에나를 이야기할 때 가랑비 메이커 작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은연중에 저의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이번 15화를 통해서는 제가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함께 해준 여러분들께 작가로서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신념이나 또 써왔던 글들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5화의 게스트로 저 자신 작가로서의 저를 데려와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게 책을 선정하고 또 작가 게스트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프닝 멘트로 읽어드렸던 페이지는 4월에 나온 저의 신간이자 또 제가 3년 만에 낸 책이기도 해요. 가깝고도 먼 이름에게라는 책에 있는 맨 앞장에 있는 프롤로그를 읽어드렸습니다. 아마 그 읽어드린 부분을
딱 들으셨을 때 코앞에 가을이 왔음을 조금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페이지처럼 전체가 다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보다도 깊이 뭔가 말을 걸어 오는 듯한 느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고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이전과는 다른, 뭐랄까요, 다른 방식으로 조금 고백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책을 읽었다는 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면 조금 더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을 읽었던 분들께서도 저한테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종종 책에 대한 감상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전의 책들과는 조금 다른 감상을 많이 받고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이 15화를 통해서 가깝고도 먼 이름에게를 제가 읽어드릴 때 또 이 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 통해서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실 때 또 애나가 말로 써있던 것들과는 좀 다른 책 속에서 말을 걸었을 때 그런 가랑비 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문체에는 또 어떠한 피드백을 주실지 그에 대한 기대와 또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랑비 메이커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책의 날개에 있는 문장들로 먼저 작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가랑비 메이커. 매일 쓰고 때때로 펴낸다. 그럴듯한 이야기보다는 삶으로 읽히고 싶다. 밤에는 홀로 쓰고 낮에는 함께 읽는 모임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첫 단상집 지금 여기를 놓친 채 그때 거기를 말한들을 시작으로 언젠가 머물렀고 어느 틈에 놓쳐버린 고요한 세계의 독백을 남길 때 왜 다수의 책을 기획하고 집필, 출간했다. 출판사 문장과 장면들과 가랑비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네, 좀 간략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네, 저이기도 하고 오늘의 게스트이기도 한 가랑비 작가님은 2015년에 첫 단상집을 독립출판으로 출간을 해왔고요. 그 책은 현재까지도 저희 출판사 그리고 제가 냈던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 책이에요. 네, 제목이 참 길죠. 지금 여기를 놓친 채 그때 거기를 말한들. 그런 식으로 늘 뭔가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문장들을 많이 써왔었어요. 사실 모든 글들이 모든 글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에세이, 문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글들이 지난 시간들에 대한 감정을 잘 정리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전체 지구, 인류, 자연, 나 자신 또 여러 가지 신념에 대한 사랑과 애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작가님은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쓰세요?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이야기였겠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나의 책을 정말 이 한글을 아는 모든 사람들 다 읽을 수 있는 게 출간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의 책을 찾아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작가라는 직업은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꺼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일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한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덜 열려있는 이야기들? 조금 더 나아가서 용기를 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썼을 때 나를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그런 감상들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나의 너무나 지극히 사적인 영역들을 글로 표현한다는 건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에서도 제가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나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낸 책,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게 될 가깝고도 먼 이름에게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솔직하게 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긴 시간 동안 저의 책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께서 되게 새롭게 읽었다. 되게 많이 깊게 빠져들어서 좀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그만큼 위로를 받았다라고 쑥스럽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책이 4월에 나왔는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북토크를 하고 싶고 또 소규모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저의 이 책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만질 때마다 이 책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른 책들은 그래도 꽤 몇 번이나 한 가지 책을 가지고 모임을 가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부산에서 이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랬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로 활동하는 것이 서울이다 보니까 작가님 왜 북토크를 해주지 않나요? 뭐 온라인으로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도저히 서울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제가 겁이 나서 오프라인에서 북토크를 진행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좀 긴 시간을 보낸 후에 감사하게도 제가 그 사이에 엔화가 되었잖아요. 책이 4월에 나왔고 제가 아마 5월 8일부터 라디오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이 라디오에서 한번 나의 책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가장 첫 번째로는 가깝고도 먼 이름에게 이 책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썼을 때 어떤 감정들 그리고 그 비하인드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을 우선 펼치면 프롤로그 다음 장에 이렇게 일러두기라고 표시를 해둔 작은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래전에 쓰였으나 여전히 닿지 못한 마음을 걸어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활자보다 목소리에 가까운 문장들은 소리내어 읽으면 보다 깊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이 다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책들은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이 책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또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재밌게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 점이 형식만 편지가 아니라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한 편 한 편의 이야기들은 정말로 수신자가 있는 편지예요. 이 책이 어떻게 먼저 쓰이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3년 동안 책을 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3년은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내지 못한 게 아니라 출판사를 시작을 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원고는 늘 계속 꾸준히 써왔는데 새로운 신간을 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독립출판을 오래 했는데 오래 해오면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와 또 노하우 아닌 노하우가 있잖아요. 출판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어떠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저로 하여금 글을 쓰는 시간을 길게 하고 또 책을 내기를 결단하기까지는 좀 긴 시간을 걸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책이 늦어지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마 박완서 작가님의 책을 소개할 때와 이여령 작가님의 책을 소개했을 때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진 직업, 작가라는 직업
글을 쓴다는 그런 삶의 어떤 패턴 안에서 내가 왜 책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지점에 좀 이르렀던 시간이 그 3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쓰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게 작은 답이라도 좀 전해줘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꽤 진통의 시간을 겪었고 그런 사이에 이제 제가 책장 정리를 좀 하게 됐어요. 여태까지 내가 좋아했던 책들은 어떤 책들이고 이 작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책을 꺼내는데 그 사이사이에 편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좀 좋아하는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걸 좋아하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손편지를 쓰는 걸 좋아해서 제가 받은 것들도 꽤 많은데 제가 쓴 것들도 많았어요. 근데 보내지 못한 편지가 생각보다 참 많이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참 다양했던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이 편지를 줄 수 없는 사이가 되어서 의미가 없어진 편지들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편지 같은 경우는 대화와 다르게 또 채팅과 다르게 굉장히 긴 시간을 텀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사람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그 순간까지 내가 쓰고 난 후로부터의 시간이 계속 길게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당시에 썼던 그 마음과 이 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카카오톡을 주고받을 때는 단숨에 서로의 마음을 즉시 읽고 화답할 수 있지만 편지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막 마음이 동해서 새벽에 뭐 한낮에 썼던 그런 문장들이 진짜 편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또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편지를 주기에는 최적의 순간은 아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미루면서 그렇게 좀 알게 모르게 쌓여갔던 편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그 어느 한 순간에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편지들을 보면서 아쉬움과 그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가적인 태도로서는 내가 정말 꽤나 많은 글을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시나 소설이나 에세이 다양한 걸 쓰기 위해서 여러 습작도 남기고 또 책을 많이 내려고 열심히 썼는데 그 수많은 글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어떠한 집중도 그리고 간절한 마음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과감없이 고백하는 그런 용기 그런 것들이 편지 안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글쓰기 가운데 있어서 가장 로맨틱하고 또 가장 솔직하고 가장 격정적인 장르는 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난 후에 그때부터 저는 내가 3년 만에 내는 책으로는 이전에도 썼던 원고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조금 더 묵혀두고 긴 긴 침묵을 끝내는 그 책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한 감정들을 담아낸 편지집을 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편지들은 다 제가 먼저 손으로 썼거나 다는 아니고 일부는 편지를 손으로 먼저 썼는데 이제 원고로 옮겨왔거나 또 몇 가지는 제가 실제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쓴 편지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서 여기 책 속에는 그 한 편 한 편의 수신자를 적어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지의 행간을 읽으면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서로 어떤 감정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도 한번 느끼면서 읽어볼 수 있는 꽤나 좁고 깊숙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글에 대한,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왜 이렇게 편지가 늦었냐고 혹여나 당신이 따져 묻는다면 달리 할 말이 없네요. 다만 그간 글을 쓸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밖에는요. 정돈되지 않은 마음으로 써낸 글들은 결국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다고 언젠가 당신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그때 당신은 아이처럼 웃으며 물었죠. 그럼 어떻게 이리도 많은 책을 썼냐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의 나는 어떻게 그토록 부지런하게 마음을 옮겨냈던 것일까요? 긴 계절을 책상에 앉아서 보냈어요. 그간에 썼던 편지들은 모두 제 서랍 안에 있어요. 도저히 붙일 수 없더라고요. 꾹꾹 눌러 쓴 글자 뒤에 숨은 구겨진 마음과 흐물거리는 신념을 행여나 들키지는 않을까 두려웠거든요. 어렵게 쓴 글자들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서랍을 닫으며 그만 단념하기로 했어요. 나는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읽어줄 당신이 필요하거든요. 근사한 문장 뒤에 숨어 가장하는 일이 여전히 내키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일 거예요. 앞으로도 종종 편지가 늦을 예정이에요. 긴 침묵을 무심으로 읽지 말고 부디 진심으로 읽어주기를 바라요. 늦은 편지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저희 책에서 있는 가장 첫 번째 수록 편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아마 이 글의 비하인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책을 언제 다시 내냐고 새로운 신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분들 가운데 한 분에게 이제 했던 이야기를 가져와서 편지로 다시 제가 쓴 건데요. 이런 부분이 있죠. 꿋꿋하게 눌러 쓴 글자 뒤에 숨겨져 있는 저의 구겨진 마음과 흐물거리는 신념을 들키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또 마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 썼던 글들은 결국 어디에도 꺼내볼 수 없다. 나는 오래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읽어줄 당신이 필요하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1인 출판사를 하다 보니까 글을 쓰는 시간과 또 편집하는 시간과 출판의 모든 과정을 견뎌나가는 그 모든 시간을 제가 혼자 해내야 하기 때문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한다고 해도 다른 출판사와 함께 출간 작업을 하는 작가님들보다는 확실히 속도가 늦게끔 뭔가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마다의 늦고 빠름은 다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힘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매일 이렇게 글을 쓰는데 책을 내기 위해서 내가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 길고 험난하구나. 나는 글만 쓰면서 살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책을 늦게 내면 뭔가 나를 읽어주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래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읽어줄 당신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내가 천천히 오래오래 글을 쓸 수 있도록 나를 좀 더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고 오해 없이 제대로 나의 속도를, 나의 그런 아무도 모르는 고군분투의 시간을 그냥 무심한 침묵이 아닌 진심으로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3년 만에 내는 신간의 첫 번째 편지로 독자님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인데도 편지처럼 이제 해서 읽으니까 또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괜한 마음을 써볼까? 허밍만으로도 내가 떠올리는 노래를 이어 불러줬으면 하는 괜한 마음. 편안한 자리를 두고 비좁은 구석을 꾸역꾸역 찾고 싶은 마음 말이야. 그늘진 자리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선잠을 자고 싶어. 가방에 넣어둔 우산을 모른 척하며 두둑 굵어지는 빗발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이 마음. 너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나조차 해석할 수 없는 희미한 마음을 읽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욕심을, 초라하게 잠든 나를 번쩍 들어서 옮겨줄 일을 기다리는 애초로운 곁눈질을, 도착하기 위하여 방랑하는 이 마음을 너는 아는지. 괜한 마음이라는 페이지였습니다. 정말 괜한 마음이지 않나요, 여러분? 막 허밍만으로도 내가 떠올리는 노래를 그냥 알아차리는 것도 아니고 이어 불러줬으면 하는 괜한 욕심. 편안한 자리를 놔두고 좁은 구석에서 불편하게 뭔가 마음이 쓰이는 모습으로 잠들고 싶은 마음. 우산이 있지만 비를 맞으면서 뭔가 혼자 처량하게 혹은 또 자유롭게 그렇게 거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당신은 아는지. 때로는 나조차 해석할 수 없는 그 마음. 애초로운 곁눈질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 정착하고 싶어서 떠도는 그 마음을 너는 아는지. 그런 마음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이 편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직은 함께 좋아하지 않지만 뭐 제가 먼저 호감을 가졌거나 아니면 완전한 호감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을 갖게 된 그런 이에게 쓰는 편지인데, 저는 조금 이런 모두가 공감하긴 어렵지만 누군가는 이 괜한 마음을 되게 깊이 공감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초능력자를 기다리는 것 같은 마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는데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터무니없는 마음? 조금은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조차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도 하긴 했는데,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했을 때 자꾸 그 사람에게 거슬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냥 혼자로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나가는 그런 뭔가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아픈 손가락처럼 계속 마음이 쓰이는, 혹은 여러 꽃들 가운데 혼자 잡초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고 향기롭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 충분한 것들 사이에서 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자꾸만 눈길이 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이런 괜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고백하는 편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이름을 애나라고 하려고 해요. 영영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부터 그렇게 정했어요. 좋아하는 영화들, 그 속에 있는 그녀들의 이름이 애나라는 걸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서늘한 눈빛 속에 사람을 향한 갈망을 숨겨두었던 영화 만추의 애나첸. 모든 걸 뒤로하고 그저 사랑만을 갈구하던 영화 노팅힐의 애나 스콧.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애나들.
조금도 닮지 않은 그녀들이 내게는 왜 이토록 하나같이 짙은 여운이 남아서 좀처럼 물러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을처럼 서늘한 표정의 에나첸과 봄처럼 환한 미소를 가진 에나스콧. 그녀들의 간극, 그 어디쯤을 헤매는 게 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들의 이름이 내 이름과 비슷하다는 사실도 까닭 모를 친밀함에 일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하지만 에나 하고 부르는 소리에 오래 잊고 있던 목소리들이 저 멀리서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에게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어릴 적에는 원한 적 없던 이름이 부끄러웠어요. 그 탓에 참 많은 이름들을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이 무척이나 사무쳐요. 에나, 아니 에라. 나를 에라야 하고 부르던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나를 부르던 그들에게 나는 어떤 계절의 표정을 지었는지, 늦은 그리움이 빠르게 번져가는 중이에요. 에나라는 페이지였습니다. 되게 재밌게 들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나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아마 첫 번째 저희 함께 나누었던 그 프롤로그 화에서 제가 왜 에나로 이름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가깝고도 먼 이름에게 61페이지 에나라는 페이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만추에서 탕웨이가 연기했던 에나첸, 노팅힐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했던 에나 스콧. 그 두 여자의 삶이 너무나 다르지만 그 둘의 삶이 다 저에게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계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이지만 또 가을만이 아니라 저는 사계절 모두를 다 좋아하거든요. 계절들이 서로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서로 뭔가 뚝 끊어낼 수 없는 연결과 흐름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1년에 4계절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4계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하루에도 4계절의 모습을 다 보여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봄을 한 10개월 정도 보여주는 내 삶에서 봄이 있거나 내가 봄 같은 사람이고 또 남은 2개월 동안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되게 빨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이 내내 하나의 계절에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두 에나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갔고 저의 본명이 에라예요. 근데 가끔 제가 글씨를 흘림체로 쓰기 때문에 리을이 니은처럼 내서 이름이 고 에나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때는 왜 내 이름을 잘못 이해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나는 에나라는 인물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나의 이름 또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하면서 가랑비 메이커라는 이름 다음으로 저희 또 새로운 이름이 됐던 에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어떤 페이지를 읽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책이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들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보면서 조금 건너뛸 수 있는 것들을 건너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엄마가 집에 왔어요. 엄마는 왜 꼭 다름 아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걸까요? 어질러진 테이블이나 구겨진 이불을 정리하며 던지는 잔소리만으로도 나의 고독은 저 멀리 달아날 텐데 왜 이토록 좁은 화장실 안에서 몸을 잔뜩 수그린 채 다 자란 딸들의 허물을 줍는 걸까요? 씻겠다며 들어간 그곳에서는 왜 물소리는 들리지 않고 바닥을 벅벅 문지르는 소리만이 가득하냔 말이에요. 개운함은 온데간데 없이 땀범벅이 된 당신의 얼굴을 나는 무슨 낯으로 보아야 할까요? 엄마는 왜 아직도 화장실 청소를, 엄마는 왜 여전히 서늘한 가장자리에 머무르려 하느냔 말이에요. 나의 어리고 서툰 삶의 구석을 그녀는 어쩜 그토록 쉽게 알아차리는 것일까요? 어째서 그 사실에 나는 이토록 마음이 놓이는 것이고요. 엄마는 왜? 라는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엄마와 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를 만나는 그 시간들이 한순간 한순간에 굉장히 귀하게 느껴져요. 그런 순간에서 또 엄마가 저희 집에 딱 놀러 오셨을 때 나름대로 청소를 한다고 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딸들이 늘 엉망으로 살고 밥도 잘 챙겨 먹지 않다가 이제 엄마가 집에 온다 하면은 냉장고도 가득히 채워두고 또 청소도 열심히 해서 이제 맞이하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늘 엄마는 우리의 허점들을 잘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늘 오실 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몇 시간이고 하는 엄마가 싫어서 화장실 청소를 또 열심히 해도 또 엄마가 오시면 열심히 여기저기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씻고 나와야겠다면서 화장실에 가서 더 긴 시간을 벅벅 문지르고 열심히 청소를 해주시는데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나의 머리카락 뭐 여러 가지 정돈되지 않은 구석구석들을 맨손으로 아무렇지 않게 닦고 줍고 흘려보내는 그런 엄마의 손을 보면서 부모는 또 엄마는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고 딸들이 크게 성장을 했어도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서스럼 없이 그렇게 열심히 정리를 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윤을 내고 하는구나.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자신의 여러 가지 체력을 다 소비하면서도 아낌없이 하는구나. 그래서 엄마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썼던 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늘 사랑과 안도의 어떤 집결된 감정이 아닐까. 이제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청소를 해? 이렇게 화를 내면서도 고맙고 안도가 되고 역시나 엄마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썼던 글인데 제가 이 책이 나오고 난 후에 부모님께 각책을 한 것이 들었을 때 이제 엄마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그때 4월에 제주도에서 북페어에 나가고 이제 세미나 준비로 정신이 없었을 때였는데 세미나를 마친 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전화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때 엄마가 책을 다 읽었는데 와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도 너가 엄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처음 알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뭐 한 권의 책을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렇게 또 책을 냈다니 대견하다 막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의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또 기업교육론을 복수 전공 같이 했는데 원래는 제가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이후에 작가가 되어야겠다, 당장은 직장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생 때 첫 책을 내면서 이제 저의 진로가 확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저에게 직장 생활을 해야지 라는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늘 글이 너무 좋다.
지금 힘들겠지만 꾸준히 하면 너의 이름을 알릴 수 있다. 길이 보일 거다.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을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꼼꼼히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애나가 진행하는 아주 오래전에 이 라디오도 엄마 아빠가 되게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 엄마가 되게 또 들으면서 반갑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참 고마운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께 전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글을 쓰는 사람들은 또 글로써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드린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읽어드릴 페이지는 이제 엄마에 대한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 편지는 다 수신자가 있는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아빠에 대한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석의 계절이라는 페이지를 읽어드릴 텐데 이 책에 있는 편지들이 굉장히 긴 편지는 막 4장, 10장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전체를 다 읽어드렸는데 이 구석의 계절이라는 아이고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리죠. 이 페이지는 전체를 읽어드리지 않고 좀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면 다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름 아닌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많아요. 가족들과 습관처럼 떠났던 캠핑은 가을의 구석구석을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아빠의 차는 늘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만 골라서 달리는 바람에 가끔 멀미가 나기도 했지만 덕분에 가는 내내 잠들지 않고 울창한 숲과 반짝거리는 저수지를 눈에 담을 수 있었어요. 볼멘 소리로 엉덩이가 아프다고 했지만요.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빌딩을 등진 채 숲으로 달려나가는 아빠의 벅찬 마음, 계절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일찍 두 딸에게 전하고 싶은 조급한 같은 투박한 애정을요. 차에 올라타기 전까지는 억지로 끌려 나온 양 툴툴거렸던 언니와 저희지만 아빠의 까만 무쏘가 씩씩하게 달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를 등진 채 창문을 활짝 열고서 시원한 바람을 맞았어요. 좁은 백밀러 안에서 아빠와 종종 눈을 마주칠 때면 머쓱한 웃음을 지었고요. 경쟁하듯 채워넣은 플레이리스트 안에 선심을 쓰듯 끼워놓은 호텔 캘리포니아가 흘러나올 때면 온통 푸른 창밖이 가본 적도 없던 캘리포니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휴일이면 동네 마트 안에서조차 카우보이 모자를 쓰던 아빠는 어릴 적에 서부 영화 속 주인공을 꿈꿨을까? 귀엽고 서글픈 생각을 하면서요. 숲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커다란 트렁크에 담긴 짐을 몇 번이나 나누어 옮기는 일이었어요. 텐트를 치는 아빠와 언니 사이를 오가며 작은 참견을 보태다 보면 어느새 숲속 작은 살림이 완성되어 있었죠. 밤이 내려앉은 숲속 작은 텐트 안에 옹기종기 누워있으면 마치 이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존재들이 된 것 같았어요. 아빠 말을 건성건성 듣다 미처 다 치우지 못한 자갈에 옆구리가 쿡쿡 찔리기도 하고 밤사이 내린 이슬 때문에 나뭇가지에 걸어둔 자켓이 다 젖어도 괜찮았어요. 몸을 누이고 단잠을 자고 나면 그곳은 더 이상 낯선 밖이 아닌 식구들의 숨소리 가득한 집이 된다는 걸 몇 번의 가을 캠핑을 통해 배웠어요. 눅눅한 머리카락 사이로 불어오는 깨끗한 가을바람과 새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올려다보며 이토록 더할 나위 없는 본연의 계절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지난밤에 미처 보지 못했던 바닥에 떨어진 밤송이와 작은 들꽃을 들여다보며 이 계절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섭리의 흔적에 감탄했죠. 아빠는 가을을 타 작은 낚시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한숨처럼 새어나온 아빠의 말을 들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던 게 어느 해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요. 그때부터 가을을 가장 좋아했을 거예요. 이제는 가을이 와도 그 시절 숲속 작은 방으로 함께 떠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걸 내려놓아야만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가을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묻는다면 그 깊은 곳을 분주하게 오가던 우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장작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자꾸만 코를 박고 킁킁거리던 나. 언제나 가장 먼저 일어나 퉁퉁 부은 얼굴로 라면물을 끓이던 아빠. 한밤중에도 귀찮은 기색 없이 멀리 있는 화장실까지 손을 꼭 잡고 다녀준 언니. 화르륵 타오르는 장작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웃음과 한숨은 위태롭던 시절을 무탈하게 지낼 수 있던 힘이자 새 계절을 마중하는 방식이었다고. 구석의 계절이라는 페이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가을을 사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캠핑이 붐이 되기 전부터 산속으로 바다 근처로 되게 많은 캠핑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연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또 벌레들을 별로 안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늘 툴툴거렸던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되게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편지로 꼭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가을을 타는 아빠를 닮아서 나 역시 가을을 타는 사람이 되었고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을 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아버지 곁에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바로 제가 가장 최근에 다녔던 캠핑에서 이제 아버지께 읽어드렸었어요. 책을 보내드렸는데 아빠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다고 하셔가지고 막 서운한 척을 했지만 그래도 잘 됐다. 그러면 캠핑장에 가서 이 가을 캠핑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한 페이지를 읽어주면 아빠가 어떻게 느낄까 하는 생각으로 읽어드렸을 때 아빠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를 다시 읽을 때마다 이 페이지를 썼을 때는 정말 꽤 몇 년 전에 있었던 캠핑을 떠올렸는데 이 페이지를 다시 읽을 때는 가장 최근의 캠핑이 또 떠오르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까 싶은데요. 이 페이지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다이빙 같았어요. 발부터 시작해 무릎, 그리고 가슴으로 서서히 적셔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푹 높은 곳에서 몸을 던지듯 시작되었죠. 발과 머리가 한 번에 젖었으니 가슴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어요. 자석 같은 이끌림으로 당신을 찾아가는 길은 어두웠고 두려웠어요. 물에 젖은 모든 것이 무거워지고 짙어지듯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전히 남이었던 당신이 그토록 친밀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겨우 몇 번의 만남으로 그친 우리를 이토록 깊이 앓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서로의 교집합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진부한 음악 취향부터
꾹꾹 숨겨두었던 삶의 흉터까지 닮아있던 당신.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나를 지탱하던 수많은 선들이 툭 끊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난생 처음 이리저리 휘청거리고만 싶었어요. 불안보다는 자유에 기울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자유보다는 불안에 기울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두 눈을 감은 채 더 깊이 까무러 잠기고 싶었던 나를 깨운 건 다름 아닌 당신이었으니까요. 만일 당신이 정말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할 줄 알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어요. 해실해실한 웃음을 머금은 채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를 낼 테죠. 지금부터는 만일의 당신을 위해서 써보려고 해요.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좋아한다던 당신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고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이유를요. 무표정한 계절을 거닐다 만난 당신 앞에서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끝을 모르고 부풀었어요. 좋아했어요. 시작은 낯선 사람이었지만 서서히 친밀한 친구가 되어준 당신을. 짧은 시절을 함께한 당신에게 이토록 이 편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당신을 앓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주했던 시간이 짧았다고 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짧을까요? 낮이 짧다는 건 밤이 길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이 그리움을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온전히 소전시키려고 해요. 그 시작으로 당신에게 늦은 편지를 씁니다. 내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 행여 당신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몇 번이나 간두었지만 기억 후 쓰고 말았어요. 나와 나누는 대화가 시처럼 느껴져 좋았다던, 우리의 만남을 짧은 영화처럼 기억할 거라던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요. 아무도 모르게 당신과 내가 스치며 냈던 소리와 지었던 표정을, 그날의 서늘하고 축축하던 공기를 이렇게나마 붙잡아 기록할 수 있게 해줘서요. 이 편지는 당신과 함께한 짧은 가을을 보내며 내가 알았던 몸살의 유일한 증거이자 비겁한 나의 변이에요. 몸살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조금 더듬거리거나 좀 뭐랄까요, 중간에 좀 끊겼던 부분들이 있다고 느끼셨을 텐데, 긴 페이지다 보니까 몇 문단을 골라서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문단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매끄럽게 흘러가진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 편지인지는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책 속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짧은 가을을 보냈던 누군가에게 제가 쓴 편지입니다. 당연히 보내지 못했고요. 아마도 이 편지가 2부의 끝에 마지막 글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넣어도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정말로 제가 겪었던 만남,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고 아마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글을 써본 게 그거와는 달리 조금은 덤덤하게 쓰여진 글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실었고 이 글에서 한 몇 문장을 좀 발췌해서 제가 도서전에 북커버로 이제 만들었었어요. 저희는 항상 마켓을 나가면 종이 커버를 새로 만들어서 씌우는데 앞에는 텍스트를 싣고 뒤에는 필름 사진을 함께 얹거든요.
그런데 이제 텍스트를 보시고 막 도서전이 이제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마감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거기 있는 그 표지 위에 있는 문장을 읽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정말 그냥 눈물을 살짝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주룩주룩 흘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문장을 읽고 그러셨나요? 했더니 이제 여기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을 보고 우셨대요. 그 내가 가장 익숙하게 당신에게 보내는 그런 방식, 내가 쓰는 이 편지가 당신에게 상처가 될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나와 함께 나눈 대화가 시처럼 느껴져 좋았다던 뭐 우리의 만남의 영화로 기억할 거라던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다라는 그 문장이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우시는 걸 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정말 분명한 수신자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에 썼던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서는 아니고 그 당시에 내 마음이 기억이 나서 그리고 그 마음을 비슷하게 느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에 또 마음이 뭔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또 얹어져 있는 이런 편지를 또 읽어드렸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가장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좀 사춘기 소녀처럼 되는 환절기와 가을 그 시점에 잠깐 누군가를 보고 마음을 열게 됐고 하지만 여러 이유들로 함께 뭔가 연인이 되지 못했던 사람에게 썼던 편지예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을 알았는데 부지런히 만났고 그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와 감정들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긴 몸살처럼 앓게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몸살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제가 헤어질 결심을 소개하면서도 읽어드렸던 오프닝의 그 문장들이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에필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낯을 가리지 않는 내가 말보다도 많은 글을 쓰며 긴 계절을 보냈다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과묵한 계절을 지나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편지를 쓰는 일 덕분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나이지만 나만의 것은 아닌 내가 되어버렸어요. 하고 싶은 말보다 듣고 싶어하는 말을 건네고 돌아오는 낮과 밤이 쌓이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영원할 것만 같던 찬란한 시절들은 희미해졌고 언제라도 곁에 머물러 줄 것이라 믿었던 얼굴들은 허무하게 사라지기도 했어요. 문장의 시작이 되어준 세계가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써야만 하는 작가라는 직업에 위기를 느낀 것은 처음이었어요. 매일 밤 쓰고 아침이면 부지런히 지우는 혼자만의 줄다리기에 지쳐갈 때쯤 책장 구석에서 구겨진 편지들을 발견했어요. 엉망인 글씨로 쓰인 수신자가 불분명한 편지들이었어요. 당신, 너, 혹은 이니셜에 가려진 이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연민을 담아보내는, 아니 보내려는 시도를 했을 편지. 서로 다른 이름들을 향하여 쓰인 편지를 읽는데 선명해진 건 다름 아닌 나였어요. 그 속에 수많은 표정을 짓고 있던 내가 있었죠.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이 향하는 이름은 불투명해도 그 끝에는 언제나 보내는 사람, 내 이름이 있었어요. 지겹도록 썼던 내 이름이 그토록 반가울 수 있다니요.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은 사람처럼 나는 매일 밤 수많은 이름들을 부르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편지에는 수신자가 있지만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름들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문장들을 쓰며 긴 계절을 외롭지 않게 건너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편지들의 수신자가 궁금할 테죠. 보내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할게요. 편지의 수신자는 결국 편지를 읽는 사람, 다름 아닌 당신이라고요. 내 곁을 머물렀던, 스쳤든, 결코 닿은 적이 없든, 이 길고 지루한 편지의 종착점은 당신이에요. 해묵은 편지를 엮어내며 내내 당신을 떠올렸어요. 서로 다른 계절과 공간에서 읽어줄 당신의 실루엣을 상상하며 나의 오래된 독백은 마침내 끝을 맺습니다. 비로소 저에게도 보내는 계절이 당도했네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책을 덮습니다. 네, 에필로그를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책에 대한 소개를 할 때 함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아마 이 에필로그 속에 있지 않나. 책을 엮으며 결국 이 책의 수신자는 이 책을 펼쳐줄 여러 독자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펴낸 책, 가깝고도 먼 이름에게를 여러분들에게 애나 혹은 가랑비 메이커로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독서는 사계절 내내 하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되지만요. 특히 가을에 책 추천을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작가들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번엔 특별하게 제가 썼던 책들 가운데 가장 가을을 닮은 책, 봄에 나왔지만 이 다가오는 계절에 가장 어울리는 책, 가깝고도 먼 이름에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뭔가 누군가를 떠올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편지를 쓰고 싶게 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요. 만약 그랬다면 저의 작전이 성공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단발적으로 또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메신저의 연락보다는 이렇게 편지로 운치 있고 여운 있게 한번 마음을 고백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도 정말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찾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15화 책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받았던 Q&A와 또 저의 근황에 대해서 작가로서, 게스트로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Q&A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애정하는 라디오 회차가 있다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영국에 다녀온 다음에 이벤트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 물음으로 남겨드렸던 부분인데 저에게 다시 이 질문이 돌아왔네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지 애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첫 인사를 드렸던 프롤로그화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듣기도 했고요. 1화를 녹음하고 2화가 올라오기 전까지 정말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로만 누군가와 함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체크를 하면서 들었던 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롤로그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주셨던 질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먹는 차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특별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티는 자몽허니 블랙티, 스타벅스에서 파는 그 티를 참 좋아하고, 저는 카페인이 좀 잘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피곤할 때는 각성이 돼서 참 좋지만 또 반대로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커피가 아니라 음료 종류를 시켜 먹을 때도 있고 또 티를 시켜 먹을 때가 있는데, 제가 티를 시킨다면 아무래도 한 80%는 자몽허니 블랙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주셨던 질문은 에나에게 있어서 라디오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이 질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 라디오를 시작하면서 아무도 없는 부스에서 앉아서 헤드폰을 쓰고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시간을 저의 참 어쩌면 유일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인천에서 논현동까지 오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원고를 쓰고 영화와 책을 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을 만큼의 좋은 영감과 또 뭐랄까요, 얻어가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쌓여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숨쉴 구석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차분하게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겨서 그것이 좀 달라진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의 근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책 작업에 대해서 해주시는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몇 분들은 질문보다는 저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제 목소리가 참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쑥스럽지만 기쁘게 응원을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지금의 근황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우선 책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8월 둘째 주죠. 네.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 신간 텀블벅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9월 중순이나 말쯤에, 말이겠네요. 9월 말에 이제 가을과 함께 나오는 에세이 신간이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목을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9월에 나오는 저의 신간은 우선은 가장 긴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완전한 산문집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계절에 대한 이야기로만 쓰여 있어요. 책 제목은 한 뼘의 계절에서 배운 것. 그래서 제가 계절을 지나면서 열심히 산책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깊이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목차를 통해서 전하는 책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글을 쓰면서도 제가 굉장히 이 책을 준비하면서 많이 성장하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텀블벅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리워드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인스타그램으로 통해서 좀 소식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책이 이제 오픈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근황은 이제 필라테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안에 등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직업병으로 온 마디마디가 너무나 쑤시고 힘이 드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려고 늘 마음만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군데를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결정을 해서 필라테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행을 가기 전에 운전면허를 학원에 등록을 해서
장내 기능 시험은 봤는데 이제 그 외에 필기 시험과 도로 주행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전면허를 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의 근황과 앞으로 계획 중에 제가 에세이 클래스를 하는 것도 저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클래스 101에서 에세이 클래스를 오픈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카메라 앞에서 또 열심히 강의를 했던 것도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근황이었어요.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도전인데 카메라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세이에 대한 어떤 생각과 또 글을 쓰는 방식, 저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클래스를 통해서 정말 전국 각지와 또 여러 곳에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과 메시지에 대해서 답장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달콤한 그런 뭐랄까 사탕을 먹는 기분으로 보내는 저의 근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고 나만의 어떤 역사 같은 것을 기록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클래스 101이나 저희가 진행하는 에세이 클래스 다양한 것들 통해서 함께 글을 써나가는 것도 즐겁지 않을까.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수업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과는 조금 더 그 삶을 들여다봐서 그런지 좀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만남도 또 가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열심히 책을 쓰고 또 책을 만들고 수업을 준비하고 또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가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지금 이 8월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위가 가시고 불어올 선선한 바람을 기대하면서 어느 계절이나 저와 함께 아주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깊숙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